7월 30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분 모시려고 섭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제야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셨습니다. 박홍근 장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벌써 4달 됐어요. 아이, 좀 빨리 나오시지. 뭐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네. 워낙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도 오늘 좀 큰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주변에 여쭤보니까 장관님께서 식사도 제때 못 하시고 맨날 뭘 들고 뛴다. 그리고 퇴근하신 이후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숫자 보시느라고 뭐 밤에도 너무 바쁘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국회의원 때보다 물리적으로 한 2배 정도는 바쁜 것 같아요. 국회의원 때보다. 물론 저도 국회의원 중에 진짜 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바쁘게 엄청. 뛰는 사람 중에 한 원내대표 하실 때 명이었는데 들어보면 뭐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 한 3배는 더 바쁜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만큼 더 이제 중압감, 책임감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렇구나. 그래서 뭐 끼니도 거른다, 뭐 차 타면 계속 숫자 보신다, 뭐 뭐지 이렇게 의견 뭐 전화 한 통 받고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원래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기획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동안 안 해본 기능을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일, 우리 공무원들도 안 해본 일이에요. 지난 2006년도 참여정부 때 네네. 비전 2030이라는 것을 예, 수립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26년 동안 우리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하고 그런 면에서 계속 외부 전문가 각 부처의 예. 협조를 구하고 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협업을 하고 이러면서 그 작업도 한편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해보던 안 가본 길을 가니까 아무래도 더 네. 심적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4달 돌아보니까 네. 정말 쉴 틈 없이 뛰어왔어요. 4달 동안 딱 한 번 그동안 미뤄온 네. 건강검진 때문에 예. 반가 쓰고 그래서 그 반가 동안 병원 갔다 온 거 말고는 예. 쉬지는 못했거든요. 이번에 휴가도 못 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대신 이제 직원들은 제가 열심히 가라고는 하는데 보통 이번에 그 남미 출장하시면서 하루 쉬려고 했어요. 근데 내일 또 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꼭 출석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저는 이 일 정말 보람 있게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우선은 되게 헌신적으로 함께 해줘서 네. 고맙고 크게 3가지 일을 한다고 이제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하는 거. 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정말 사상 그 최대의 예. 퀄리티와 또 양을 요구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그다음에 예. 이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구조개혁.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예. 그 사업을 설계하려면은 기존 사업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새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잘하는 유능한 집단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제가 새로 없던 길을 잘 내놓을 테니까 네. 후임 장관 누가 오든지 간에 그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달려라. 야. 내가 이 맞는 동안에 그런 예. 거 다 잘 닦아놓겠다 이런 예. 마음으로 하루하루 뛰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원래 이게 합쳐져 있던 부서가 이제 그 재정경제부하고 이제 네. 나뉘어지면서 기획예산처가 특히 정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네. 이거를 이제 결정하고 관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처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더 궁금한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고속도로를 합니다. 까는 그렇죠. 그래서 예.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한다. 내일을 설계한다. 그리고 구조를 계획한다. 예. 그리고 생산적 투자한다. 예. 생산적 투자한다. 이 딱 3가지가 기획예산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명하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역시 정치 출신 장관이라서 다르신 것 좀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려고요. 정말 쉽습니다.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정부가 이제 밀고 있는 가장 핵심 현안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숫자를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야, 이 돈을 다 어디서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획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관된 뭐 사업을 좀 하고 계십니까? 구상을? 당연하죠. 내년도가 저희가 이제 사상 최대의 세수, 네, 세수. 세입비 초과 세수.
예, 하여튼 이제 제가 매년 네. 내년도에 얼마 정도 세입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네, 편성하지 네,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또 5년 단위 이걸 중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또 5년까지 내다보면서 예. 저 세입 전망을 제가 세우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올해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국세가 390조 들어올 걸로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추경했잖아요. 제가 네. 들어가자마자 최단기간 안에 그렇습니다. 편성했잖아요. 전쟁 추경. 그때 제가 25조가 더 들어올 걸로 보고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치면은 예. 415조가 올해 내국세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예. 본 거잖아요. 근데 올해 남은 기간에 더 추가적으로 세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숫자는 밝히지 못합니다. 대략 그것도 말씀 못 드립니다.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 상당한 지난번 편성했던 그런 그 초과 세수 뭐 규모 이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에는 그 중기 전망에 따랐을 때 보다 제가 훨씬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본예산 390조를 기준 삼았을 때 네. 110조 이상 더 들어올 걸로 보여진다. 어. 즉 내년에는 500조 이상의 예. 내국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직원들 주말 없이 막 밤 늦게까지 다 일을 예산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말까지 편성을 마무리해서 9월 초에 이제 국회 제출할 텐데 네. 여기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을 거기에 예. 넣을 겁니다. 예. 물론 민간이 주로 많이 투자를 하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일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든가 예. 이런 거 저희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총력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져 가지고 1% 중반대입니다. 이게 40년도에 가면 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역성장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 잠재 성장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네.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긴 하지만 또 다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네, 고루. 그 대기업에게만 가고 고소득자에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계층, 세대, 지역 골고루 가야겠죠. 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우리 국민의 삶에 예. 피부에 와닿게끔 예. 할 거냐 이게 이제 저희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령 청년들 예. 관련해서 제가 그래도 정착이 전에 청년 단체에서 그러니까. 오래 했잖아요. KYC 회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이 예. 그 어린 아이 데리고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막 이런 캠페인도 했던 사람이고 네. 반값 등록금 막 제가 맞아요. 그때 대표 했었어요. 맡아서도 하고 예. 그랬잖아요. 당에 들어와서도 제가 전국 청년위원장도 하고 예. 국회 와서 처음으로 청년 플랜 2.0이라고 청년 문제 이제는 개인의 이 그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 문제다 해서 그때 막 청년 기본법도 네. 결국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와서도 지금 제가 청년 문제 해보려고 정말 여야 전국 청년위원장 포함해서 각 분야의 청년 최고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청년 당사자들하고의 뭐 타운홀 미팅 등등 여러 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청년들이 청년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교육, 일자리 창업 그리고 이 자산 형성, 네. 주거 그리고 출산 이런 것까지 좀 패키지로 제가 종합 지원을 하려고 네. 그 준비를 좀 아주 촘촘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청년들 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원들을 좀 전주기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방도 당연히 서울에서 멀수록 예. 수도권에서 멀수록 또 인구 감소지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지방 주도 성장 또는 지방 우대 원칙 네. 이런 거 지금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도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확산해 가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살던 곳에서 평안하게 노후까지 보낼 수 있는 이 사업들 좀 안착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든가 또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그
저소득층 네.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 어저께 그 발표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예, 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들어오면 이걸 쭉 줄을 세워가지고 그 네. 중간값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그것의 기준점을 매겨요. 네. 이걸 가지고 복지제도 63개에다가 연계된 걸 이 기준 중위소득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6.7%로 정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역대 예. 최대 또 예. 지금 연달아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렇게 저희가 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또 두터운 지원을 제가 해나가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 이 건강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그런 지역의 그런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네. 또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원책도 제가 촘촘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주무실 틈도 없겠다, 식사하실 틈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 좀 드는데 자리가요. 보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돈이 일어나면은 제 텔레그램에 면담 요청하는 거 네. 또 우리 비서를 통해서 막 하루에 너무 몇 많습니다. 번 잡. 근데 제가 이렇게 입장했어요? 말씀드립니다. 네. 도저히 누구를 만나고 누구 안 만나고 할 수 네. 없잖아요. 형평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제가 시도지사, 광역단체장들, 예. 장관 등 그 공공기관장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내가 최대한 좀 짬을 내가지고 쪼개서라도. 만난다. 그런데 예.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개별단체,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부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은 사실은 정부의 이제 국정 방향과 국정 철학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이 내용들은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아, 그래, 그런데 돈을 적극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내년도 예산이 지금 한 800조 플러스 알파? 네. 요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장 9월 정기국회 때부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세입세출 이제 쭉 할 텐데 800조면 정부 운영하는데 충분한 액수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 필요한 액수가 있을까요? 올해 본 예산이 728조였거든요. 728조. 그리고 예. 추경까지 해서 이제 754조, 예. 728조에서 이제 한 25조 정도가 더. 되졌으니까요. 네. 그런데 내년 이제 800조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말씀을 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총 지출 증가도 올해가 작년 대비 8.1% 늘렸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는 10% 플러스 알파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것은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수를 한꺼번에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총 지출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세수가 안 들어올 때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 재정과 사업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감안해야 되고요. 또 국가에 대한 대외 신인도 늘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신용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 다 염두에 두면서 저희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국가 채무 수준도 봐야 되고요.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저희는 이제 적정 이 총량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저는 내년도에 이런 800조 플러스 알파의 그 재정을 예산을 이제 제가 설계를 하면서 네. 정말 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의 예산 편성과 다르게 네.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 지출 구조 조정을 합니다. 음. 돈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과 없고 효율 없는 이런데 그냥 사업 그대로 우리가 네. 인정할 수 없잖아요. 예. 사상 최대의 지금 소위 지출 구조 조정. 예. 누구는 이제 칼질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걸 하고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이미 27조를 했어요. 이것도 사상 최대였거든요. 네. 그 27조 중에는 2조는 의무 지출도 처음으로 포함시켜 봤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 대통령께서 예. 제가 상관돼 가지고 예. 이제 따로 뵐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요. 제가 이 올해 27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연 이틀에 2년에 걸쳐서 두 해 걸쳐서 이렇게 큰 규모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내년에 50조를 목표로 지금 또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조 재량 더. 지출 사업 중에서 칼질 50조. 예, 15%. 예. 그다음에 15%를 예, 의무 지출은 아까 2조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2조나 네. 처음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내년에는 의무 지출의 예. 10%를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지어 짜가지고 마른 헌금 그래서 50조를 만들어서 네. 해당 부처에게 더 우선적인 전략적인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니까 이걸 잘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전략적 투자를 하자. 해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 이제 그거부터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육교부금 관련해서 네네. 그 지금 그 전국에 있는 교육감님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네네. 일단 이 교육 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교육교부금을 깎으면 이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건 좀 제고해 주시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 내지는 의도적인 어떤 그 비판이 있다 생각합니다. 의도적 비판이다. 제가 한 번도 예. 교육재정 그 교부금의 총액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감소, 축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교육감님들이. 우리 학부모들에게 예.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되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 네. 74.6조입니다. 74.6조.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예. 이 74.6조는 제가 이제 초선 국회의원 때 교육위원회만 있었단 말이에요, 4년을. 네. 그때 2015년도에가 39조 정도였어요. 39조. 예. 그러니까 엄청 지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한 2배 정도 늘었다. 근데 학생 수는 그때가 한 76만, 예. 77만 정도였거든요. 예. 지금은 한 58만 정도 될까요?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초중고 교육도 내실화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또 돌봄도 더 확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겠죠. 네. 지금 인건비만 거의가 한 60%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 전체 재정 그래서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방 교육 그 재정 교부금 이 예. 총액 음. 그다음에 학생 1인당 교부금 네. 이게 지금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OECD 1인당. 최고 수준이거든요. OECD 최고 수준. 그렇습니다. 1,300만 원이면 1년에 이거 제가 줄이지 그러니까 않겠다. 학생 1인당 1년에 1,300. 예. 네,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부금 총액이라든가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예. 결코 줄이지 않는다. 계속 증가시키겠다. 계속 증가.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 왜 계속 축소시킨다, 감소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걸 얼마만큼 줄이냐, 똑같이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추세가 있어요. 네. 지난 20년 동안 예. 교부금이 이렇게 쭉 올라온 추세가 아마 한 6점 몇 프로 정도입니다. 예. 그 추세만큼 보장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 박홍근이 나쁜 사람이 되는지 저한테 예. 어떤 분은 초심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저는 제가 진짜 초심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장한다 이거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도 이제 남은 예. 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고등교육은요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한 68, 9%밖에 안 됩니다. 이 대학 교육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고 평생 교육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유아 교육도 마찬가지로 유보통합 지금 잘 신속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원들을 만들어서 교육의 다른 분야까지 해서 균형되게 대한민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초중고 이외에 그렇습니다. 대학 교육, 평생 교육, 그다음에 이제 유아 교육 예, 그런 여기에 돈을 좀 절감된 써야겠다. 마련된 재원을 그런 데도 같이 쓰자. 다른 데 쓰겠다는 게 아니라 교육 분야에 쓰겠다. 예. 이게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한 거고요. 어허. 그러니 세 번째로 이렇게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했는데 네.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방만하게 쓴다는 지역도 있고 예. 또 국회와 감사원 언론들이 늘 이거 제도 개선하라고 했는데 20년 동안 못 고쳤잖아요. 예. 이번 게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분을 좀 반영해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자. 이게 제가 세 번째고요. 네. 네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감님들은 아니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0.79%라고 하는 내국세에서 네. 가져오는 이 구조를 유지해야 그게 안정적이지 않냐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신 얘기입니다. 왜냐? 예.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막 그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막 그 지방에다가 그때 21년도에 6.4조, 22년도에 11조를 더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완전 그때 싹 다. 세수 펑크 나고 막 네. 결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 지방교육청에다가 23년도에 10.4조, 24년도에 4.3조를 아예 못 내려보냈어요. 불용체를 해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방교육 재정들이 이 급등락에 의해 예.
불안정해졌어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9에 연동되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말게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제가 꾸준하게 그동안 추세에 맞춰서 네. 이 그동안 이렇게 상승해왔던 만큼의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왜 우리가 어떤 게 더 안정적입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계는 네. 사실은 좀 만나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그래서 예. 제가 교육부 장관하고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제안하셔가지고 공개 토론도 했고요. 예. 지금 교육부하고는 좀 제가 긴밀하게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안에서 그렇게 의견이 우선 좀 조율이 되면 네. 또 그런 교육감님들을 포함해서 또 국회 교육위원들까지 해서 제가 당연히 이후에 소통의 과정을 가져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재정의 안정성 네. 또 하나는 교육의 균형적 성장 이 두 가지 목적인 거지 뭐 그 돈 아껴서 제가 다른 데 쓰겠습니까? 무슨 제 개인 호주머니에 넣겠습니까? 예.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교육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예. 제대로 투자하자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 예.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억울하셨던 모양입니다. 말이 좀 빨라졌죠? 네, 네.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싶으시니까 네, 막 네, 이제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미래 대응 기금도 네. 사실은 이걸 기금을 마련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냐도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가 세수가 삼전 닉스에 의해서 많이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전부 미래에만 투자를 하는 거냐? 지금 당장 그러면 뭐 협력업체 또 하청업체 뭐 이런 직원들 노동자들의 몫은 없는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요. 관련해서 어떤 고민 중에 있으신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국세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법인세라든가 네. 소득세라든가 예. 부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건 특정 정부의 것도 아니고 특정 집단이나 부처의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전체 국민의 것이고 네. 또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용도로 네.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 개별 회사가 그런 그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때 그 구성원들 또는 그 회사와 연관된 거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판단하면 될 일인 거고요. 네. 우리는 이미 그런 제도에 의해서 세금이 들어온 걸 어떻게 쓸 거냐는 이제 정부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될 일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건 구분되어 있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은 이런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갈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갈지는 우리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또 갑자기 또 막 주식이 이렇게 출렁이고 또 중국의 굴기가 있으면서 또 AI 거품론이 나오고 해서 이게 또 계속 갈 거냐에 대한 근데 이제 의문도 있는 것 알다시피 같아요. 선주문 후 생산 예, 체제가 들어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미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지금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게 예, 있고요. 예. 길게 보면 내후년까지도 그렇습니다. 내후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역대 그런 그 최고의 이런 세입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걸 당해년도에다가 단년도에다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들어온다고 올해 다 써버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살 거냐. 소모성으로 다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진짜 이럴 때일수록 이것을 잘 아껴서 예.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게 이제 미래 대응 대응 기금이. 기금입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그걸 받아주셨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상징적인 단어는 청년 다음 세대 아닌가요? 청년 다음 세대. 예, 저는 여기에 진짜 투자 잘해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저희는 네 가지 분야를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 그 세대, 네. 두 번째는 성장 동력, 성장 동력. 예, 확충 아까 제가 잠재 예, 예. 성장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 지역. 지방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런 인재와 교육. 인재와 이 교육. 네 가지 분야가 미래와 좀 더 직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미래 대응 기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런 그 잠재 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한 네. 전략적 투자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세수가 이렇게 늘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또 확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다. 네. 그래서 뭐
세수 결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여유자금까지 우리가 또 써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이런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거고요. 네. 현재 뭐 청와대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고 또 관련된 부처하고도 지금 내부 조율을 좀 거치고 있고요. 네. 법안을 좀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8월 말 9월 초 저희가 네.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내야 제출할 되죠. 텐데 그 시점에 즈음해서 저희가 법안도 이제 발의를 할 거고요. 정부조직법 정부가 정부 그 입법으로 이렇게 제가 네. 발의할 생각입니다. 예, 예. 원입법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정에서 이제 관계부처와의 조율, 그다음에 예. 향후에 국회하고의 어떤 그런 심의를 거쳐서 예. 올해 내로 법안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해서 예. 제대로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직접 발의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통해서 빨리 하려고 의원 입법을 그러니까 택하는 많이 경우들이 의원을 있는데 네. 이렇게 이건 해야 된다. 정부 입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더 이 문제는 이제 이해관계도 있고 또 예. 제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예.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성을 높여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옳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충분하게 잘 준비해서 더 책임 있게 네. 일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관님 그 미래 대응 기금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안에서 미래 대응 기금으로 묶일 예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규모가 어느 기금의 정도? 규모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니, 대략만 좀 그러니까 대략을 국민들께서 얘기해도 와 이렇게 예. 엄청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또 여기에 오는 건지. 왜냐하면 네. 어떤 기자가 저한테 네. 저하고 아주 친한데 청와대 기자가 네. 물어봤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도 청와대 기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규모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상당한 썼잖아요. 규모다. 하여튼 예. 그건 제가 이제 향후에 대통령께서 또 직접 말씀할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8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부 안의 조율과 대통령 보고와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제가 내놓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그 규모가 이제 알려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청년, 성장 동력, 그리고 지역, 그리고 인재와 교육 이 네 가지 모두가 야 진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제 쓰여야 할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부분은 촘촘하게 이미 제가 네. 우리 그 직원들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이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이미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지난번 재정전략회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 이번에 여론조사를 제가 했어요.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 지금의 20대가 19년, 20년 후에는 40대가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중추가 네. 허리 역할을 다 하고 있을 텐데,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 이제 청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고려한 또 지금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략을 만들어야 돼서 네. 제가 일반 국민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청년들과 별도로 따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비교를 한 결과가 예. 어제 나왔어요. 제가 전문가 자문회의 거치면서 예. 냈거든요. 되게 암울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있단 말이죠. 저 깜짝 놀랐어요. 주거복지, 집. 그런 것도 있고 일반 국민 모두 그러면서도 네. 또 청년들은 일자리를 되게 일자리.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 재정 전략회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30년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예.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 중에 20만 명에 대해 네. AI 등 이런 직무, 이 전문 과정 교육을 좀 더 하겠다. 이런 것도 제가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예.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창업 문제도 그렇고 예. 저희가 되게 좀 더 파격적이고 전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제가 좀 이번에 종합적으로 예. 다 마련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 이제 예. 8월 말에 제가 좀 알릴 수 있겠다 싶고요. 모든 게 다 8월 말로 맞춰져 있네요. 네, 성장 동력은 이미 뭐그 3대 메가 프로젝트하고 그다음 반도체만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AI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금 AI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위라도 예. 하냐 아니면 완전 나가냐인데
반드시 3위 안에 들어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대체 불가. 자신이 있고 그래서 예.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합니다만은 예. 그 반도체 말고도 반도체도 물론 자체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등 고민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포스트 반도체 이후에 우리도 성장 동력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이라든가 예. 또 국가 전략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은 진짜 이제는 지방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지금 뭐 수도권으로 좀 다 인구가 더 몰리고 예.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 주도 성장 엔진을 조만간에 발표해요. 네. 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서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신설하고 이럴 때 저희가 그런 그 특별 보조금도 주는 것도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에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더 저희가 보조금도 많이 줍니다.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잘 준비를 하겠다. 예.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선순위는 저는 하여튼 청년 세대에 더 각별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시간이 28분 지나고 있어서 제가 뭐 준비한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 여쭤봐도 네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조정식 의장께서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네. 하신 그 연임 개헌론으로 전국이 매우 뜨겁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감은 왜 그러셨을까 였습니다. 네. 이제 첫 기자간담회여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까라고 좀 매우 아쉽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셨을까 싶죠. 그날 저녁에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기사 나온 것도 보고 또 본인 페이스북에 봤더니 거기에 쭉 상황 설명을 간단히 하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는 좀 그럴 때 그냥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건 좀 실수였다. 그리고 괜히 이로 인해 좀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됐다라면 그건 뭐 좀 잘못이다. 이렇게 그냥 좀 더 직접적 표현을 좀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예. 뭐 이미 대통령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오셨거든요. 제가 그래도 대통령 네. 후보 지난 대선 때 이번 그렇습니다. 말고 비서실장도 해봤고 예. 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 후보도 맞춰보고 예. 또 국정기획위원회 있으면서도 여러 번 이제 뵐 기회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은 누누이 얘기해온 거거든요. 이 128조인가요? 네. 87년 체제가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만들어낸 예. 단임제거든요. 예. 그건 헌법에 의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당연히 현재의 지금의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걸 의도적으로 뭔가 연임하려고 할 거야, 연임하려고 할 거야 이렇게 뭔가 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논하들면 안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이라서 좀 조심합니다만은 예. 분명 그렇게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용당해서는 안 되죠. 대통령 생각이 진짜 그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네. 현실로도 불가능하고 예. 헌법에도 반한데. 네. 그런데 그렇게 기자가 그렇게 계속 좀 약간 유도성 네. 꼬리 질문을 했을지라도 예. 그런 것에서 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좀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 연임은 없다. 왜 5글자 말을 못하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임은 안 한다라고 선언을 대통령이 해라.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마치 대통령을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도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 개인 생각이겠습니까? 본인도 찾아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다시 강훈식 실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뭘 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고 싶은 그 의도 말고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소재로 삼지 말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그냥 아주 흔쾌하게 이건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딱 얘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옳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개헌 논의를 해가야죠. 뭐 최근에는 유시민이 옳았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계 개편론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 출신 장관이시니까 여쭙습니다. 실제 그런 게 있습니까?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 정치인 출신이라 하지만은 이 정부 일, 기관처 네. 일을 하기도 너무나 겨를이 없어서 사실은 진짜 신문 기사 옛날에는 아침에 거의 스크랩을 최대한 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목 볼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의도와 예. 국회와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세세히 네. 잘 몰라요. 네. 다만 이제 정말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좀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 대통령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밤잠을 거의 안 주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뼈까지 갈아 넣어서 제대로 된 이 나라 그리고 성공하는 정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그 의지로 가득 찬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평가가 갈릴지라도 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우군이 되는 것은 우리 당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국회 네.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가 우리가 왔어요. 사실은 이 반도체 초호황이 안 왔고 이런 추가적인 대규모 세수가 없었다면 네. 뭘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예. AI 패권을 가르는 그런 시기가 온 거잖아. 네. 이때 우리가 잘하면 진짜 그렇죠. 이 탑 10에서 지금 픽아웃 이제는 네. 정점을 지나서 살아갈 거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다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국회 입법부와 예. 행정부 대통령 중심한 행정부가 저는 진짜 의기투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기회를 놓치면 실기하면은 예. 다시는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절박함 때문에 예. 하루하루 이렇게 쉬지 예. 않고 뛰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작은 사안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더 이걸 이슈를 키우지 말고 대통령을 중심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되 협조할 것을 협조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 국민이라고 하는 더 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진짜 에너지를 어떻게 한번 제대로 모아볼까 이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 1초 1분이 아까울 때다라는 네.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휴, 장관님에게 절절한 마음이 이 눈빛에서 이게 다 이해 되니까 아휴,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제가 요즘 그러고 다녀요. 네. 학생운동, 시민운동 할 때보다 제도 정치 들어올 때 책임감이 높아졌는데 초선 때보다 원내대표하고 사선되고 나니까 훨씬 더 제가 나라를 사는 마음이 커졌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때보다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진짜 나는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정부 분들은 정말 밤낮 없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세요. 나라 살림의 설계자 역할, 국가 미래 전략을 책임지셔야 하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반전 반핵 교육 예산 줄이지 마세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 예산이 있나요? 중랑구 화이팅 2030년에는 잘 사는 동네 되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 의견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온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합심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국민들도 함께 응원하면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